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전기공학과가 바라보는 AI 반도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박효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주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무슨 AI 할루시네이션 쪽으로 해서 AI 창작물 쪽 관련된 발표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면 뭐 프롬프트를 좀 바꿔서 사회 취약 계층이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볼까라고 또 발표 주제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과가 조금 특이한 만큼 제 과를 좀 살려서 발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AI 세미컨덕터 하지만 AI 반도체는 반도체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머신러닝 관련해서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AI 반도체가 뭐 인공지능 반도체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AI가 연산을 할 때 그 연산을 하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게 그 AI 반도체고, 그러니까 연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 연산, 행렬을 연산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반복된 구조를 계속해서 연산하고 반복된 구조를 계속해서 연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컴퓨터 기전, 다양한 처리가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식 하나 보이시죠? Y는 W1, X1 더하기 점점점점점 되어 있는데, 여기서 W는 가중치를 말합니다. 웨이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X는 입력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해서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게 AI의 출력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가중치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가중치가 정해져 있다기 때문에 상수치도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연산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시험 문제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계속 구조가 반복되잖아요. 이거를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트라고 해서 특정한 계산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매개받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연산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마우스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행렬이 곱해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연산을 해서 출력을 얻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을 많이 하니까 계산 비용이 많이 들겠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비싼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량이 많아서 비싼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AI 반도체 가격이 비싸다라고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CPU랑 그냥 반도체의 차이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AI 반도체는 그냥 CPU와는 다르게 아까처럼 부수적인 계속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동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데이터의 이동 과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 최소화를 어떻게 할까를 봐야 되는데, 멀티플라이어 애더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비싼 상태입니다. 멀티플라이어는 그냥 멀티플라이어에서 그거를 쓰면 되고요. 애더는 애더 트리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는 SRAM 어쨌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가중치를 어떻게 안 움직이냐 라고 하는 것이 AI 반도체의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반도체 얘기, AI 얘기 좀 섞어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그 머신러닝에서 이렇게 아까 나와 있던 식으로 계산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이게 트랜지스터 연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연산 과정이 어떻게 되냐를 이해하면 AI에서 0과 1을 출력하는데 어떻게 출력이 되냐의 과정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머신러닝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머신러닝 공부하실 때 그 칩 같은 거 바꾸면 칩에 따라서 왜 이렇게 성능이 다르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제가 그래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완전 반도체 내용인데요. 조금 잘 모르셔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쪽 검정색이 모스에서 M을 담당하는데 메탈이고요. 얘는 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여기 줄무늬 보이시나요? 이 줄무늬가 실리콘 옥사이드. 절연체고 여기랑 여기 안에 있는 회색. 얘네가 다 실리콘입니다. 근데 얘는 P타입 실리콘, 얘는 N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전반적으로 하는 일은 0과 1의 출력 신호를 전압으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전압을 게이트랑 드레인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대부분의 그 모스펫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스위치를 켜주면 드레인이 수도꼭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랑 드레인 전압을 잘 조절해서 어느 정도를 1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 드레인 전압을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0에서 1의 신호로 갈 때 어느 정도 전압을 걸어둔 계속 예를 들어서 한 2.1, 2.2 이렇게 걸어도 신호가 안 바뀌다가 갑자기 2.3을 넣었을 때 신호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걸 문턱 전압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조정하는 데 있어서 드레인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공적인 이야기도 필요한데요. 얘는 모스펫을 3D로 본 겁니다. 이쪽은 채널의 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스펫을 이제 그 AI 그 머신러닝 그 출력과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ID가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거든요. 전류도 키면 1 그리고 전류가 안 흐르면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AI 그 식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물리적으로 풀어서 이쪽 가중치는 이 물리 법칙에서 요거랑 연관이 있었구나. 이 입력 신호는 이거였구나를 좀 보려면 이렇게 좀 고등학교 때 봤던 옛날 식들을 조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거는 축전기 식이고요. Q는 식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저항은 폭에 비례하고 폭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그럼 지멘스는 저항의 역수 그리고 오메 법칙 그리고 비저항에 관련된 식인데요. 비저항은 전류의 그런 이동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건 새로운 개념인데요. 아까 여기서 드레인 전압이랑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게이트 전압에서 문턱 전압을 뺀 게 드레인 전압이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학과는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거의 반 학기 정도를 소요하거든요. 이 안에 되게 간단한 식이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공정적인 내용들이랑 전자의 이동 간단하게 케인저파 다이오드부터 시작해서 이래저래 가서 나오는 식인데 이 정도만 그냥 딱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얘네를 좀 조합을 해볼 건데요. 맨 처음에 분인의 나열 이 식에서 얘가 저항의 역수 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식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여기 보면 비저항이 Q, U, N의 역수라고 되어 있는데 Q가 전하의 전하량이고 N이 몰롱도라서 줄을 좀 곱해서 그냥 전체 전하의 전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라지 Q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Q가 Q는 식이 축전기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QN이 게이트 전압에서 문턱 전압을 빼고 거기에다가 실리콘 옥사이드의 캐피시터를 곱한 값을 넣어서 이래저래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게이트 전압이 있고 드레인 전압을 조금씩 올리면 성능이 좋아질 것만 같잖아요. 0에서 1로 금방 갈 것 같고. 근데 실상은 좀 그렇진 않고. 왜냐면 드레인 전압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통로가 너무 넓어져서 갈피를 못 잡거든요, 진짜들이.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그걸 표현한 겁니다. 저희는 여기 있는 이 식을 써서 머신러닝의 그 연산식과 함께 이해를 볼 겁니다. 이렇게 모습을 방별로 이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전류의 합이 그냥 KCL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에더가 딱히 필요 없고 여러 모스펫의 전류는 회로에서 알아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AI 반드시의 핵심 아이디어가 이런 곱셈과 덧셈을 회로의 물리 법칙에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던 문턱 전압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턱 전압을 다시 말씀드리면 0에서 1로 가는데 필요한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게이트 전압이고 같은 드레인 전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턱 전압이 달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 문턱 전압을 배우는 데만 반 학기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폭,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문턱 전압이 달라지고 어떤 소자를 쓰느냐, 어떤 도핑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온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전자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활동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 전자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운동 전압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모습이 조금씩 늙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문턱 전압이 변하고는 합니다. 여기 식에서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 가중치를 게이트 전압에서 문턱 전압을 뺀 거 그리고 이 입력을 드레인 전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드레인 전압, 게이트 전압은 처음에 모스펫을 사용할 때 정해주는 물리량인데 여기 있는 문턱 전압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애들은 공정적인 측면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냥 아예 상수 취급을 해서 결국 전류식을 가중치랑 X 그리고 그 가중치가 VG-VT 그리고 X가 드레인 전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AI를 계산할 때 가중치가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AI와 현실 속의 하드웨어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일반적인 식에서는 가중치가 정확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연주를 해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푸는데 하드웨어는 실제로는 가중치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리고 AI는 어떻게 보면 식이 그렇게 하나 W 곱하기 X 이렇게 가지만 실제 하드웨어는 칩마다 연산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I는 모델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적인 측면에서 모델과 하드웨어가 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AI는 수학에서 시작하지만 현실에서는 전류로 타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가 머신러닝의 연속 가속기라고 생각하고 이 가중치를 어떻게 움직이지 않느냐 그리고 문턱처럼 연계해서 이해를 하면 머신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머신러닝의 배후에서 어떻게 그 연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머신러닝 관련해서 칩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칩만 바꿨는데 왜 이렇게 값이 달라질까라고 했던 거는 칩이 바뀌면 모델도 바뀌고 하드웨어도 바뀌니까 원격전압도 바뀌고 그럼 또 가중치도 바뀌고 그래서 가중치를 학습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에